현재 롯데의 상태를 보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타선은 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발적인 타선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러나 결국 투수력의 부족으로 발목을 잡혀서 2연패를 당했네요. 144경기나 치러야 하는 페넌트 레이스에서 언제나 승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후반기를 맞이하는 김태형 감독의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결국 마운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롯데의 미래도 암담하기만 한데요. 박세웅의 기복 있는 투구에 이제는 윌커슨까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새로운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이죠. 시즌 초와 다르게 지금은 칭찬해줄 선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현재의 성적은 정말 화가 나네요. 이제는 마운드를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믿을 만한 투수 자원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롯데의 상황과 앞으로 김태형 감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의 선전을 응원해주세요. 롯데 자이언츠는 그동안 불안한 마운드로 인하여 감독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로 인하여 무너지던 선발 투수진과 선발 마운드가 버티지 못하고 조기에 강판되는 등의 상황으로 불펜마저 무리가 온 상황이죠. 전반기 레이스가 종료되고 이제는 후반기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올스타전 휴식기가 롯데의 입장에서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최근의 롯데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3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8대 13으로 역전패를 든 경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 전까지 연일 맹타를 휘두른 타선의 힘으로 5연승을 질주했던 롯데는 이날 패배로 연승이 끊겼죠. 더 아쉬운 것은 초반에 기껏 상대편을 기선제압을 해놓고도 마운드에 붕괴로 한 경기에 만루 홈런을 2방이나 맞으며 다소 어이없게 패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잠실구장에서 한 경기 만루 홈런 2개가 나온 것은 KBO 리그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상황이었죠. 이 경기가 더욱 아쉬운 이유는 1회와 2회에 타선에서 무려 6득점을 기록해줬기에 당연히 승리를 할 줄 알았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역전패를 당했던 결과가 더욱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4일 경기에서 외인 에이스인 윌커슨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은 9회에 고작 3점을 획득하는데 그쳤기에 전날 경기의 여파가 크다고 할 수도 있죠. 올 시즌 타선에 비해 투수력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던 롯데의 예견된 결말이기도 했는데요. 팀 타율 2할 8푼 1리와 장타율 4할 2푼 6리, 득점권 타율 2할 8푼 9리, 그리고 OPS 0.775 등 공격력 면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운드의 성적을 보면 평균 자책점 5.14로 하위권에 처져 있죠. 구체적으로 선발진과 구원진 모두 5점 이상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기에 마운드 전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후반기에 선발로 찰리 반즈가 복귀한다면 롯데의 마운드는 지금보다 사정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종 에이스 박세웅이 또다시 부진을 거듭하면서 기복이 심해졌고 사선발 나균환이 사생활 논란에 더해 9위가 1년 만에 뚝 떨어져 국내 선수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죠. 불펜 역시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구승민의 활약이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선발에서 구원으로 보직을 이동한 이민석도 아직 보여준 것이 없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선발 로테이션의 공백 때문에 버릴 수 없는 박세웅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직접 마운드까지 방문을 하며 주자는 신경 쓰지 말고 타자 하나하나 잡자고 얘기를 했는데 주자만 나가면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 공을 자꾸만 어렵게 던지려고 한다. 주자 점수는 다 준다고 생각하고 타자 하나만 보고 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기까지 했죠. 2014년 KT 위즈의 1차 지명으로 프로에 발은 들인 박세웅은 이듬해 롯데의 유니폼을 입고 10년째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통산 240경기에서 68승 83패,
평균 자책점 4.65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3차례 두 자릿수 승리가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기대치를 확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너무 잘 던지려고 그러는 것인지 진실의 방에 부르고 싶었다라며 좋은 공을 가지고도 승수가 한 3년 이상 계속 잘 나온 적이 없다. 본인의 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타자를 상대할 때 잘 이겨내야 한다고도 충고를 했죠. 결국 김태형 감독은 타선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 부진한 타격으로 제대로 된 점수를 내지 못하는 롯데를 재정비하며 타선에 힘을 실어주던 모습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현재 롯데의 성적을 분석해 본다면 롯데의 타선은 전반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매 경기 다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5월까지 꼴찌에 위치했던 롯데였지만 6월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반등을 했고 팀 타율은 무려 3할 1푼 1리에 달했습니다. 키움이나 기아를 훨씬 능가하는 타선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홈 경기에서는 더한 활약을 보였던 롯데의 타선이었죠. 홈인 사직에서의 타율은 3할 3푼 6리를 기록하면서 막강한 타선은 김태형 감독의 자랑이었고 매경기 다득점을 내며 투수들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순위는 아직까지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월 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마운드의 문제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반지의 부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결국 선발 마운드의 공백에 따른 불펜의 피로도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마운드의 추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현재 롯데 선발 마운드에서 계산이 서는 선수는 윌커슨과 반지 단 2명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 이외에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대할 수 있는 선발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매 경기 타선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5강을 노리기에는 마운드가 너무 허약하다는 주위의 평가도 있죠. 선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펜마저 피로도의 문제로 제대로 된 구위에 공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데요. 김원중, 김상수, 구승민, 그리고 진해수 등으로 구성된 롯데의 불펜은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발 마운드의 공백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에 5강권으로 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목표는 일단 팀의 조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타선의 힘은 최고로 만들었으니 마운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끌어갈 수 있는 야수진은 일단 확보했지만 현재 5강 여부를 떠나서 지금부터는 계산되는 투수진을 만들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시즌 초 빈타에 시달렸던 타선을 지금의 상태까지 만들어냈던 김태형 감독이지만 자신의 주력 분야가 아닌 투수진의 재정비는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요. 후반기에 김태형 감독은 투수진의 운용에서도 타선과 더불어 성적 위주의 시즌 정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지까지 복귀를 한다면 최소한의 의지되는 투수를 확보하며 박세웅에게는 멘탈을 회복시켜 자신감을 찾게 하고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은 두 자리의 다양한 실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죠. 롯데 팬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 투수진 또한 세 부대에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올 시즌은 팀 정비에 최선을 다하는 시즌을 만들고자 하는 감독의 의지에 중점을 가질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단순히 올해 5강을 넘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갈 계획이죠.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